자, 2023 수능 수학 스타트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2022 수능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그 수능 얘기 때문에 뭔가 몇 가지 자꾸 이슈가 좀 터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빨리 찍어야겠다라고 싶었는데 마침 대석에서 이제 뭐 단체로 뭐 라이브도 하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 선생님이 좀 우선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좀 이 자리에 섰어. 몇 개 좀 봅시다. 이슈들 한번 보자. 자, 우선 여기 우리 작년 수능, 지금 현재는 지금 12월이어서 올해 수능,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볼 친구들이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2 수능이 불수능이란 얘기를 많이 좀 들었을 텐데, 아마 이제 풀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마 이제 안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불수능이었다? 자, 난이도가 불수능이었다. 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현장에서 푼 친구들이 아니면, 난이도를 논하기에는 되게 애매해. 왜냐면 현장에서 느낌은 너무 달라.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편한 위치에서 시험을 보고 쉬운데? 불수능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치? 분명 현장에서 쉽게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뭔가 되게 불수능이라고 느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이번에 불수능이다라는 걸 한번 잠깐 좀 파헤쳐보면 1컷을 보니까 80점 초반이야. 사실 우리가 1컷을 보고 80점 초반이니까 불수능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당연했던 거야. 왜냐면 처음으로 이과 문과가 통합해서 본 수능이었잖아. 예전에 이과 문과가 따로따로 나왔을 때 1컷이 80 초반인 거랑 합쳤을 때 초반인 거는 느낌이 달라야지. 우선은 이게 팩트인 거 아니야? 그지? 1컷이 내려갈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야. 당연했던 거야. 당연했던 거야. 그러니까 1컷이 내려간다? 이거 가지고 불수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그지? 이게 우선 팩트인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보면 우리가 난이도가 이 두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4점짜리와 준킬러 문항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그 마지막 번호에 있는 문제들 킬러 문항들을 봤을 때 킬러의 난이도가 완전히 내려갔지. 정말 쉬워졌어. 그지? 그리고 중킬러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근데 올라갔다가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것보다 중킬러 문항수가 좀 많아졌다. 그지? 뭔가 좀 생각할 문제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뭔가 중킬러 문제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는 문제들이 많아졌으니까 불수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하지만 반대로 준킬러까지 내가 좀 쉽게 풀어. 충분히. 근데 킬러가 쉬워졌어. 그런 애들은 수능 되게 쉬웠는데 라고 느꼈을 거라고. 충분히 100점 엄청 나왔을 거라는 거야. 100점 인원은 늘어났을 거라고. 그걸 불수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지?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불수능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갈리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정말 어려웠다. 어떤 애들은 정말 쉬웠다. 갈리는 거야. 이게. 그지? 그리고 현장에서 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문제 난이도만 보고 뭐 쉬웠네?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왜냐면 현장에서는 얘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 불국어였지. 불국어. 얘 때문이었던 거지. 이게 너희들이 이게 현장에서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국어에서 한번 멘탈이 싹 나가잖아? 그러면 수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수학 문제가 쉽게 풀려야 되는 9번부터 10번부터 뭔가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훈련이 정말 잘 된 친구들이 아니면 탈탈 털렸을 거라고. 그 의미에서 불수능은 맞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어렵게 느꼈을 거다. 그지?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신유형이다. 자, 신유형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선생님이 항상 수능 때마다 신유형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안타깝지만 신유형 따윈 없어. 뭔가 새로운 소재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그냥 겉보기가 달라지고 함수 표현이 달라지고 뭔가 조건들이 약간 바뀌는 것뿐이야. 물론 그거를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능 보러 갔더니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야.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신유형인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나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나 뭔가 다른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들이 기존의 수능에서 한 3, 4문제였다면 얘가 늘어난 건 맞아. 선생님 느끼기에 뭐 신유형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되게 새로운데라고 느꼈을 문제들이 많아졌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약한 친구들은 분명히 불수능이라고 느꼈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뭐야? 처음 보는 문제인데? 근데 써보니까 풀려. 이거 뭐지? 뭐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되게 당황했지만 그냥 쭉 풀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 그냥 뭐야? 이거 그냥 풀리네? 이런 느낌의 신용인 거야. 킬러가 아니었으니까. 킬러 신용이 아니었으니까. 킬러 신용이 아니면 결국 다 풀리는 소재들이고 다 배웠던 소재들이라는 거야. 문항 배치. 자, 이 문항 배치도 선생님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우리 문항 배치는 이게 매년 항상 똑같아. 항상 초반부터도 질문이 나오지만 파이널로 갈수록 이런 질문 진짜 많아. Q&A에 보면은 선생님 6, 9월에 이런 유형 안 나왔으니까 수능 안 나오겠죠? 귀납법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기억니은 지그시 또 이런 문제였으니까 이런 문제겠죠? 뭐 수열 킬러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안 나오겠죠? 이런 질문들은 결국 이런 답을 원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 안 나오니까 선생님 공부 안 할게요. 여기는 빼고 할게요. 얘는 빼고 다른 거에 집중할게요. 라는 답변을 얻고 싶은 거잖아. 말 그대로 요약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공부야.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문항 배치가 바뀌었다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너희 공부에 달라지는 건 없어. 야, 문항 배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지? 그게 아니야. 물론 뭐 15번에 무슨 뭐 갑자기 뜬금없이 박스 문제가 뭐 상함수 나왔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1번 문제가 되게 특이하게 나왔다? 야, 아니 그냥 제대로 공부했으면 1번 문제 그냥 풀었겠지 그냥. 그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야. 자, 이것들 때문에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기출이 필요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엄청난 우리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그래. 그러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수능이 뭔가 기조가 확 바뀐 해에는 항상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야. 그래 이젠 기출은 필요 없다. 기출만 공부했다 망한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망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어. 떠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기출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리고 그랬더니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길인 기출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고 엔제를 많이 풀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이런 애들 중에 잘 본 애들이 있어.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길에 관한 뭔가 약간 동경?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당연히 엔제를 많이 풀고 뭔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도 많지.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애들이 엔제만 많이 푼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엄청 큰 착각을 하는데 기출이 정말 제대로 분석된 친구들이 엔제도 많이 푼 것뿐이야. 착각을 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기출을 그냥 어설프게 본 친구들이 이번 수능은 망하는 시험이야. 망하는 시험이라고. 기출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기출을 어설프게 보고 있다고. 기출 분석이 뭔지를 모른다고.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그 문제를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 분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 초반에 지금 이제 수험생활 시작하는 시기에 없어. 없다고. 그나마 공부를 꾸준히 제대로 따라온 친구들이 이게 바로 분석이고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거의 수능 직전 가서 느끼게 돼. 그런 공부를 잘한 거야. 그런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근데 그거를 모른 채로 수능 보러 간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설프게 되게 겉핥기식으로 기출 뭐 이런 거네. 기출 이거네. 근데 조금만 가보서 바꿔해봐도 몰라. 이 기출인지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몰라. 이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얘기지만 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 기출 필요 없으니까 기출 빨리 보고 빨리 엔제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발 그러지 마. 선생님 정말 걱정돼서 그래. 기출은 수능 직전까지 보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기출은 최대한 먼저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최대한 먼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안 보는 게 아니야. 당연히 기출을 열심히 봤어. 정말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잖아? NG 안 풀어도 돼.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NG 안 풀어도 충분하게 점수가 나와. 분석할 줄 몰라서 그래. 그런데 NG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스스로 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이야. 거의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정말 수학을 많이 들여다보고 기출을 제대로 분석해보고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기출만 보고 수능 100점 나온다니까. 이번 시험 100점 분명히 나온다니까. 분명히 나와. 그런 친구들 많아. 굉장히 많아. 그런데 NG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기출을 뭔가 많이 보긴 본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외워진 건지 내가 알고 푸는 건지 분석이 제대로 된 건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NG를 푸는 거야. NG를 풀었을 때 그래서 NG를 풀어서 틀리잖아? 그럼 NG를 풀고 틀리고 오답 끝.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오답을 틀렸는데 기출에 다 있는 유형들이야. 다 있어. 웬만한 유형 다 있어. 근데 여기서 맞았어. 얘 틀렸어. 그럼 이게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 문제가 바뀌어나니까 틀린 거잖아. 이해가? 이거를 점검하고자 NG를 푸는 거라고. 이게 가장 NG를 잘 쓰는 방법이야. 자, 우리가 NG를 되게 착각을 하는 게 NG를 풀어서 새로운 유형을 잘 풀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기출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새로운 문제로 체크를 하는 용도야. 이게 1번 용도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얘가 들어가야 돼. 까먹을 때쯤 다시 복습하면서 NG를 풀면서 병행해보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을 보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쌓였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니까? 정리가 된 채로 수능 보러 가야 한다니까? 이 기출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기출 분석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워서 공부한 친구들이 이번 수능 싹 망했고 올해 수능, 우리 2023 수능 마찬가지라는 거야. 외우지 말라고. 그치? 세 번째, 속도가 필요 없다. 아 그래 뭐 새로운 유형이 나왔고 신유형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속도가 필요 없고 속도가 아니라 많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큰일 나. 다시 이번에 자 이번 수능에서 망친 친구들이 뭐 몇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중에 되게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정말 상위권 중에 상위권이야. 뭐 극상위권이라고 할게. 보통 한 1등급이 나와. 보통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쭉 내려간 친구들이 있어. 이번 시험을.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 킬러가 쉽게 나왔으니까 극상위권이 유리할 거다. 틀린 말이야. 준킬러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극상위권이 불리할 거다. 유리할 거다. 틀린 말이야. 이게 아이들이 좀 더 세분화된 거야. 세분화돼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이게 결과가 달라졌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극상위권이 아닌 상위권 중에서 100점들이 오히려 많이 나왔어. 이번 시험은. 정말 극상위권이었는데 킬러만 문제였던 친구인데 얘네들 중에서 떨어진 애들이 있어. 자 생각해봐. 생각해봐. 내가 상위권이었어. 내가 좀 킬러를 좀 잘 못 풀어. 킬러는 못 풀지만 준킬러는 정말 많이 연습을 했고 제대로 분석을 해서 잘 맞춰.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올라간 거야. 이번에. 킬러가 쉽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킬러를 버리지 않은 친구들이야. 버리지 않고 계속 고민해보고 좀 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 자꾸 분석해보고 이런 애들이 잘 나온 거야. 근데 반대로 극상위권이야. 내가 준킬러를 웬만하면 맞춰. 하지만 이거를 항상 100분 빠듯하게 100분에 빠듯하게 해서 1등급에 딱 걸쳐있는 친구들이 이번에 망한 거야. 왜냐면 앞에서부터 말렸으니까. 앞에 내가 쉽게 풀려야 되는데 말리고 말려. 그래서 오히려 항상 1등급이었던 친구들이 100점이 안 나왔어.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아니야. 여러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에 속도가 필요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익숙한 문제들이 빠르게 풀려야 되고 준킬러 문제더라도 이 문제가 최대한 빠르게 써봐서 풀든 뭔 짓을 하든 빠르게 풀리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 아이들이 잘 나온다니까? 잘 나온다니까? 당연히 빨리 풀려야 돼.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야 돼. 항상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공부 열심히 했다가 고3 때 올라왔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 많이 봤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이거였어.
그냥 느긋하게는 잘 풀어. 시간만 있으면 다 풀어. 근데 모의고사 못 본다니까? 이번 수능 분명히 선생님이 장담하건데 선생님 수능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뻔해. 수능 끝나자마자 애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아, 좀만 있으면 좀만 더 했으면 풀렸는데 좀만 더 했으면 풀렸는데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라니까? 그런 시험이었다니까? 좀만 더 했으면 풀렸을 텐데 라는 게 이거 아니야. 그지? 그냥 얘를 느긋하게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정말 1년 내내 시간 항상 빠듯하게 두고 빠른 시간에 푸는 훈련들을 정말 많이 해야 돼. 그것만으로 점수가 올라. 속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그지? 자, 네 번째. 유형이 필요 없다. 이게 또 너희가 오해할까 봐서. 유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수학 공부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내가 개념 공부를 했어.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았어. 그러면 그 개념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참이 명제야. 다 풀려야지. 많은 고민하면서 다 풀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수학을 정말 잘해야 돼. 그래야 그 그냥 기본적인 교과 개념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릴 거야. 근데 우리는 수능이잖아. 시간 제한이 있는 수능 수학이야. 1년 안에 마스터를 해야 돼. 그런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수학은 특히 수능은 단원별로 정말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그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장 중요한 유형들,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 그 주제들이 유형이 되는 거고 그 유형들이 항상 매년 수능에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유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유형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 유형을 외워?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이제 되게 전형적으로 매년 자꾸 출제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 그동안에. 그게 이번 수능에 나온 것도 있지만 안 나온 것들도 있고 그 유형을 외우는 게 유형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유형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너희가 스스로 묶어보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펼쳐져 있는 개념들로 이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딱 푸는 게 아니라 이 펼쳐져 있는 개념 안에 여기 단원에 이런 게 있어. 이거를 내가 끄집어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삼각함수 단원이야.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와 대칭이야. 그럼 삼각함수에 뭔가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주기 대칭 얘기를 아마 묻게 될 거야.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고서 이만큼의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 문제네? 그지? 이거 얘를 쓰겠네? 얘를 쓰겠네? 그럼 여기부터 머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게 유형을 정리하는 거야. 그 유형 정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푸는 시간을 줄이고 생각하는 그 범위를 줄이자고. 그리고 내가 자꾸 나오는 유형들은 그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얘를 묻겠지. 얘를 의도하고 문제를 내겠지. 라는 게 점점 그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거는 처음부터 절대 안 보여. 자꾸 수업을 듣고 문제 풀고 반복하다 보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갈 거야. 그 순간이 와야 돼. 그게 유형이야. 그런 유형 공부가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학 공부에 재미도 없어. 이게 그런 유형별로 묶어서 결국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라고 너희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 그냥 교과 개념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얘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 했더니 풀려. 술술 풀리기 시작을 해. 그게 제대로 된 유형 공부야. 그런데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 그 유형을 외우는 거라고. 왜 그런지 모르고 그래 얘는 뭐 A니까 B였고 B여니까 C고 C니까 D고 D니까 E야. 이 과정을 모른 채로 그냥 결과만 그래 A니까 Z래. 나는 그냥 A니까 Z야. 그래 A는 A, Z 이것만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거기에 적용되는 문제만 풀려. 적용되지 않은 문제는 못 풀어. 이게 무슨 공부야. 그걸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유형 공부는. 되겠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그게 아닌 거야. 그런 공부가 아닌 제대로 된 유형 공부는 내가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풀리는 거네.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네. 이거 이렇게 되는 것들이네.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거.
그 정리가 필수야. 해야 돼. 그치? 자, 이것도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엔제가 제일 중요하다. 결론? 큰일 난다, 야. 큰일 난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은 엔제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엔제가 필요 없다가 아니야. 다시 얘기지만 자, 기출만 죽어라고 풀어서 100점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케이야. 당연하게 나온다. 선생님이 장담하지만 당연히 나온다.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현재 수험 생활을 하잖아? 물론 선생님도 수능 세대지만 선생님 때는 기출문제가 엄청 많지 않았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정성만 죽으라고 보고 그냥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 모의고사만 풀고 시험 보러 갔어. 그러니까 뭔가 엔제라는 걸 많이 풀지 않았어. 물론 선생님 때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현재 너희처럼 똑같이 수험생이잖아? 그러면 엔제에 집중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하게. 아, 선생님도 이게 편해. 야, 이거 시험 봐라. 이거 시험 봐. 기출로 안 되잖아. 엔제 많이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 엔제를 많이 풀어. 라고 하는 거는 장사지. 선생님이 정말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야. 선생님 너희한테 장사를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야. 너희 점수를 정말 효율적으로 올려주고 싶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뭔가 너희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원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지? 엔제가 정말 중요하다? 장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기출만으로 충분히 100점이 나와.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잖아. 기출만으로 100점을 만들게 공부를 못해.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엔제 안 풀어도 돼. 근데 보통 그 정도 머리가 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걸 푸는 걸 좋아해. 그래서 기출에다가 얘가 분석이 되고 엔제를 푼 애들이, 이런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은 거야. 이런 애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다들 착각을 한다니까. 이게 되지 않은, 기출이 되지 않은 채로 아 그래 엔제가 중요한 거야. 아 그래 기출은 3월까지 끝내야 돼. 기출은 6월까지 끝내야 돼. 언제까지 끝내야 돼. 그리고 나는 엔제를 죽어라 돌려야 돼. 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기출이 되어 있는 애들이 엔제도 풀어서 100점이 나오는 거라고. 돼? 그리고 이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기출만으로 스스로 분석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다 100% 이해해서 아 분석이 됐어. 이걸로 충분히 되겠네 라고 확신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엔제가 필요한 거라니까. 점검용이라니까. 점검용이야. 생각해봐. 자, 엔제가 필요하다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혹시 이제 수능 이거 시험지에 있는 사람 한번 들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봐. 자, 9번에 뭔 게 새롭게 나왔대. 새롭게 나왔대. 엔제를 많이 풀면 9번 유형들이 있나? 이거 기출에도 있어. 많은 거야. 그냥 야 그래프 문제야. 그럼 식 세우는 거야. 교점에서 식 2개 세워. 연립해. 연립방정식을 세워. 풀려. 신유형이 아니라 엔제를 많이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출을 제대로 하면 되는 문제라니까. 10번?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란 대로 쓰면 돼. 엔제를 많이 풀면 이거 잘 맞춰? 이게 아니잖아. 11번? 야, 엔제 풀면 이런 문제가 있어? 뭔가 많아? 뭐, 있다고 치자. 그럼 그 문제가 수능 딱 봤을 때, 아, 그래, 어디 강대 K에 있는 무슨 문제였어? 이 딱 떠올라? 그게 되는 애들은 여기라니까? 너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12번만 그나마 선생님, 그나마 좀 오케이. 그나마. 약간 기출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 아니라, 뭐 엔제들에는 뭐 항상 있던 유형이고, 그 많이 봤어. 어디든 다 봤을 거야, 이거는. 뭐 없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뭐 본고사 때부터 있던 문제야. 뭐 최근에 잘 안 나왔던 것 뿐이야. 평가원에서만. 교육청만 가도 있어. 이때니까. 그냥 거르지 않고 다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냥 뭐야 처음 보네? 뭐지? 하면서 그냥 되네? 쉽네? 그러고 끝나는 문제라고. 엔제를 많이 풀어야 맞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 엔제로 신유형을 공부한다? 이게 아니야. 엔제를 공부하는 거는 기출에서 내가 뭐가 안 돼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자꾸 접근해보는 연습이야. 그걸로
신유형의 문제를 맞춘다가 아니라 기출은 익숙해졌으니까 중요한 거야. 익숙한 친구들이 하는 거라고. 익숙해졌으니까 내가 익숙해서 푸는지 제대로 알고 푸는지 모르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 뿐이라고. 거기까지야. 되지? 여러분들은 선생님도 올해 엔젤을 또 하나 내긴 했지만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내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요청을 많이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익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것뿐인 거지. 아 그래 드디어 이제는 엔젤 메타야. 그래 엔젤을 너희한테 많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야. 얘기지만 엔젤 안 풀어도 돼. 선생님 우리 조교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 중에 엔젤을 하나도 안 풀고 100점 나온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이 많다니까. 안 풀어도 돼. 제대로 알잖아. 느낌이 와. 아 그래 기출 분석 제대로 됐잖아. 야 이번에 100점 나올 수밖에 없겠네. 모의고사 몇 개 풀어보니까 아 이제 확실히 드네. 확실히 든다니까. 그런 애들은 오히려 엔젤을 많이 풀지도 않아. 그치?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걱정돼서 그래. 진짜 걱정되는 게 아직 기출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엔젤을 많이 풀었다가 망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아. 분명히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친구들 정말로 많이 나올 거야. 정말로.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면 돼. 제대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수업을 들어봐. 수업을 듣고 따라와봐.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쭉 따라와봐. 쭉 따라오면 느껴질 거야. 느껴지는 순간에 분명히 와. 분명히 와. 아 선생님이 그래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얘기했구나. 기출이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가. 새로운 문제만 많이 풀고 싶어. 문제 양으로 승부하고 싶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 선생님이 이제 그 수능 끝나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쭉 받은 것들 몇 가지만 좀 추려왔는데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뭐 이제 쭉 글을 남겼지만 너희들 한번 보고 좀 약간 그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 뭐 선생님이 뭐 우리 애들 잘 봤다 얘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연히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어 분명히. 근데 느껴야 되는 것 몇 개 볼게. 카운터택을 기출의 자전을 점검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얻으셔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제대로 공부할 줄 아는 친구들이야. 이게 마지막에 기출을 정리하면서 결국 그 기출 문제를 맞추는 공부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배웠던 엔제들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 접목이 돼. 결국 아 이게 결국 기출 분석이구나. 결국 이런 문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른 문제로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낌이 딱 와야 된다는 거야. 토요일 2시 뭐 확통 100점 맞았습니다. 야 이게 지난 겨울에 제가 야 이게 나영 30번도 못 풀던 친구가 100점 맞았대. 이런 애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이번 14번은 뭐 1분 만에 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1등. 이런 애들이 너무 선생님 뿌듯한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역전을 하는 애들이 생긴다니까. 역전하는 애들이 생겨. 이번에 역전한 애들이 정말로 많아. 드디어 처음 4번 봤는데 처음으로 1등 받았대. 얘들이 생겨. 이런 뭐 이 친구도 되게 기억이 남는데 21년 수능 작년 수능 5등급 그 다음에 모평이 6, 7등급 이번 수능에서 기하 1등급 받았대. 너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면 돼. 뭔가 수능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대해야 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이렇게 메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그 바꾸는 역할을 선생님이 하는 거야. 이걸로 조금 더 비중을 약간 바꾸고 비중을 약간 그럴 수는 있겠지. 문제 그 수능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거의 없어. 왜냐면 기본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0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쭉 정리해서 딱 그래 너 이것만 해. 이게 아니잖아. 수능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선생님은 그런 걸 예측하지 않아. 당연히 자꾸 미래를 예측해보는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예측이 뭐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 예측이 아니라 아 그래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NG에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아,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탄탄하게 다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선생님이 항상 꾸역꾸역 공부해라 라는 것들이 뭔지가 느껴져야 한다고. 쌤 목소리가 들리면서 같이 푼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96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실력이 올라가서 대립을 복습하는 순간부터 올라서 4등급에서 90점 받았대. 너무 많아요, 이런 애들이. 처음으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자, 이런 아이들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추려 선생님이 좀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자, 기영이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로만 좀 마무리 한번 해볼게. 우선 좀 몇 가지만 당부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도 중간중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1년 공부 시작이야. 그지? 1년 공부 시작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마인드는 그냥 제대로 공부를 하면 돼.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꾸역꾸역 하면 돼.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정말 중요해. 그냥 내가 가장 무식하더라도 가장 무식한 풀이까지 그냥 꾸역꾸역 자꾸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물론 문제에 따라서 쉽게 푸는 풀이들이 있다니까. 근데 항상 선생님이 1번, 2번, 3번 풀이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래. 그냥 쉬운 풀이만 익혀. 얘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니까. 자, 공부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면 망하러 가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싫은 걸 더 해야 돼. 계산 귀찮아도 하는 거고 뭔가 풀이가 길어져도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풀이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잖아. 해야 되는 풀이만 알려주는 거야. 정말로. 하면 도움되는 풀이들만. 알겠지? 너무 중요. 너무 중요. 이게 정말 중요해졌고 제대로 된 공부하는 친구들을 걸러내는 수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향은 바람직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요령을 바르지 말자고. 두 번째. 그리고 자, 꼭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는 거는 한 번 선택을 했으면 선택은 신중하게 하되 선택을 한 뒤에는 후회하지 마. 왜 자꾸 후회를 해? 내가 선택한 게 최선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꾸역꾸역 열심히 해서 최선을 만들면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항상 보면 사람들은 그래. 항상 내가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얘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내가 안 가본 길을 자꾸 후회한다니까? 내가 얘를 안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나? 이게 아니라 끝까지 안 가본 거잖아. 끝까지 안 가본 거야. 끝까지 꾸역꾸역 안 해본 거라고. 안 해본 채로 내가 일로 끝까지 안 가서 안 되는 거를 결국에는 남 탓을 한다고. 그냥 탓을 한다고. 뭔가 내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얘 때문이야. 내가 안 되고 있는 건 이걸 안 해서 그래. 내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이 길을 안 가서 그래. 내가 안 되는 거는 이 선생님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탓을 하는 순간 너희들이 발전이 없어. 지금 내가 안 나온 거, 뭔가 점수가 안 나오고 뭔가 안 돼 있는 거는 내가 아직 덜 돼 있어서야. 라는 거를 인정해야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점수가 안 나도 돼. 그래도 발전이 있어. 발전하게 돼. 사람이 발전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명심했으면 좋겠어. 그냥 결과가 정말 중요하지만 과정이 무시될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얻어갈 것들이 엄청 많아질 거야. 알겠지? 세 번째. 또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야. 꼭 뭔가 이렇게 이슈가 뭔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항상 뭔가 기회를 틈타서 남을 뭔가 열심히 까내리고 뭔가 경쟁자가 열심히 이제 까내려져서 자기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인터넷 글들도 생기고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고1 때 그래 봤어. 선생님이 그래 봤다니까? 뭔가 주변의 친구들이 등수가 떨어지면 내 등수가 올라가는 거잖아. 상대평가니까. 라고 착각을 했다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잘하면 돼. 그걸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야. 깨달음을. 그냥 내가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으면 남들이 뭘 하든 말든 나한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거를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냥 뭐만 했다 하면 인터넷 가서 그냥 열심히 인터넷에서 글 쓰면서 그래 뭐 저 봐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 선생님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열심히 남을 까내리는데 동참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 너희한테 아무런 득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돼. 그지?
정말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내가 뭔가 제대로 그냥 선택을 한 그 길이 바르다고 확신을 하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남들이 뭘 하든 남들을 의식하지 말고 이거 의식하지 말고 남들을 열심히 까내리려고 하지 마. 이러려고 하지 마. 너희한테 절대로 되게 안 되는 일들이야. 이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무슨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1년 동안 정말 했으면 좋겠는,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조언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뒤에 정말 역전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수능 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들이야. 해야 되는 것들. 열심히 한번 해봐.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너희한테 도움되는 것들로 선생님도 발전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워서 뭔가 정말 발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러길 바래. 알겠지? 자, 수업 때 봅시다.